여러분들이 지출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자들의 돈 쓰는 방법이에요. 부자들은 돈 쓰는 방법이 저희랑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를까? 한번 맞춰보세요. 부자들은 뭐 달라? 똑같이 뭐 밥 먹고 생활하고 써야 되는데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걸 안 쓰나? 아니면 돈이 이미 많아서 다르게 쓰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랑 기본적인 개념이 틀리다는 거죠. 돈 쓰는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냐 아니냐가 어떻게 보면 갈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잘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부자로 만드는 돈 쓰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오히려 정확한 것 같아요. 부자로 만드는 돈 쓰는 방법. 그건 뭐냐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돈을 써요. 왜냐면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요.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니까 옷도 사고 밥도 먹고 똑같이 써요. 근데 다만 그걸 쓸 때 부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할 때 소비재냐 투자재냐를 나누는 게 부자가 돈 쓰는 방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출하는 것 중에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쓰고 있는 돈 중에 소비재로 돈을 많이 쓰고 있다. 필수재도 소비재 안에 들어가긴 해요.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 쓰는데 소비재가 250만 원 이상이고 투자재는 거의 안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질 거리가 별로 없어요. 투자재의 지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수록 여러분들의 내일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의 소비 습관을 보면 본인이 쓰는 돈에 투자재로 쓰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요. 근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소비재의 비중이 더 높아요. 훨씬 높아요. 투자재는 거의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재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지출을 하는 방법이고 부자로 만드는 돈 쓰는 방법인 거예요. 사실 저 투자를 하기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소비를 줄여서 그냥 돈을 모으려고만 했지 그 모은 돈을 투자재로 쓰려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돈을 모아놓기만 하면 돈이 고이고요. 그냥 현상 유지도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위기가 오면 저희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드는 그런 위기가 오면 모아놨던 돈들은 금세 말라버려요. 정말 자취도 없이 없어지거든요. 흔적도 남지 않아요. 근데 투자재에다가 돈을 넣어놨다고 하면 걔네가 끊임없이 일을 해서 몸집을 불려놓거든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 통장 2개 나눠서 관리하는 거랑요. 내가 지출한 것 중에 과연 투자에 쓰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월 50% 이상을 투자의 비중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생활비를 막 늘리는 걸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활비를 늘리지 않아요. 왜냐면 생활비는 어느 적정 수준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자산을 키우고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하거든요. 대신에 뭐 정말 큰 기념할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데는 그냥 목돈을 쓰죠.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근데 그렇지 않은 거에서는 저는 소비재라고 하면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소비로만 돈을 쓰고 있는지 투자로 돈을 쓰고 있는지 그 비중이 얼마만큼 나눠져 있는지 내가 정말 10% 미만이다 라고 하면 조금씩 늘려서 비중을 키워나가시는 게 부자가 되는 생활 습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쓰는 비중이 70에서 50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 소비가 좀 늘어나는 그 시기에는 50%까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소비가 조금 적다 하는 달에는 현금의 비중이 70%까지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50%와 70%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도 퍼센테이지를 조금씩 늘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용도로 지출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게끔 조절을 하시면 원하는 성공의 모습으로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투자용 지출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건데 이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쓰다 보면 본인이 이제 소비용 지출이 많은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내가 투자에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요.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본인의 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실천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 자체를 못하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 개념을 이해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제 실천에 이어지기까지 그거를 그 고리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감사일기 쓰는 그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해빙에 나오는 감사일기, 해빙일기는 나는 뭘 가지고 있다. I have를 쓰고 그 다음에 I feel을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말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오히려 그거를 상쇄할 만한 걸 쓰는 거예요. I have. 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feeling을 쓰는 거죠. 근데 최근에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져서 너무 우울하다. 그러니까 우울하지만 감사할 만한 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안 좋지만 나는 대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장에서 버티기를 할 수 있게끔 상황이 마련된 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감사일기 쪽으로 좀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좋은 일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막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올해 말에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좀 불안하고 우울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감사일기, 해빙일기, 필링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진짜 많이 썼을 때는 막 5개, 6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쓸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힘들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놓는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2015년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안 힘들었던 적이 없거든요. 중간중간에 물론 파리 대책이나 9.13 대책이나 이런 거 터졌을 때 분위기 안 좋았을 때도 만났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안 좋아지고 나서 언제 좋아질지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막 분위기가 확 떨어질 때는 당장 그것만 딱 보니까 되게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했던 일을 꾸준히 하면서 그 걱정할 시간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이 문구를 제가 그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하던 일을 꾸준히만 했더니 그 이후에 쌓아놓은 것들이 나중에 빛을 발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때는 인지도가 너무 없어서 힘들었을 땐 뭘 했었냐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SNS나 이런 걸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블로그가 그때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걸 채우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럼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연말에 고민을 하다가 1일 1포스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그거를 6개월 이상 지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미라클 모닝 이것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글 쓰고 일하고 이거를 한 6개월을 했었어요. 매일 글을 써야 되니까 생각을 하고 시간을 아껴 쓰고 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그 다음에 6개월이 너무 편하고 그 기반이 잘 닦여져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조금 분위기 안 좋고 힘든 시기에 기반을 만들어 놓는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동안에 못했던 일들을 오히려 강도를 높여서 진행을 하면 좀 나중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힘들면 저를 더 힘들게 하는 편이에요. 일을 더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를 우선순위로 두고 덜 중요한 건 버리게 되거든요. 일을 더 늘려서 시간상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거를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급한 것만 하지 마시고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급급해서 눈앞에 닥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내 기반이 될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먼저 한 다음에 급한 일을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조금씩 성장하고 달라지는 거를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힘들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상상하지 못한 행운이 굴러 들어오게끔 항상 기원을 드린다고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기회가 오고 행운이 굴러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내일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행운을 만드는 건 본인의 노력이거든요. 그 노력이 운을 만들면 그 운이 따르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고, 내가 기대치 못했던 운이 따라와요.
본인이 노력을 그런 식으로 들이면. 그러면 그런 운이 따르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그 운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연료로 쓰이니까 그 노력을 지금 해놨다가 2023년에 열심히 열매로, 결과로 거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